자, 2교시는 2단원이에요. 원자, 분자, 이온입니다. 자, 이제 뭐 가볍게 워밍업부터 하고 하죠. 원자에 관한 법칙이 있고요. 원자에 관한 법칙의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 법칙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듣던 얘기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그냥 워밍업으로 가볍게 하고 가면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이 뭔가요? 말하자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됐다.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 A와 B의 질량과 C와 D의 질량을 더한 값은 당연히 같다.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뭐 질량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얘기예요. 요거 하나로다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요 개념으로. 미트리트 문제 중에 이 개념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감동을 먹었던 문제가 제가 이게 강의할 때마다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같아요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프 형태로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면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을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자, 예를 들면 H2O가 있다. H2O의 질량은 수소의 질량은 1이란 건 알고 있죠. 2개니까 2g이고요. 산소의 질량은 원자는 16g입니다. 그러니까 1대 8이죠. 질량비가 1대 8이죠. 한 분자를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전 세계의 모든 물은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죠. 이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라고 부릅니다. 뭐가? 질량비가 1대 8이다라는 것이고요. 배수비례 법칙은요. 예를 들면 CO-와 CO2처럼 화합물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한 원소의 일정량에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니까 5대 O2의 질량비는 1대2겠죠. 그래서 질량비가 역시 1대2로서 일정하다라는 이 개념을 배수 비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Fe2OCl3, FeCl2와 FeCl3에서 Fe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Fe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Cl2 대 Cl3니까 2대 3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배수 비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변리사. 다음 중 원자에 관한 법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고 나왔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배수 비례. 자, 또 분자에 관한 법칙을 봅니다. 이제 원자에 관한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상식의 범주로서 충분히 많이들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이고 이런 거 하기가 좀 짜증나는데요 라고 하면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의 범주인데요. 자, 꼭 해야 되는 거 분자에 관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꼭 해야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동온, 같은 온도, 동화, 같은 압력, 동부피에, 같은 부피 속에 동수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이건 반드시 꼭 깨우쳐야 됩니다. 개념까지 깨우쳐야 돼요. 잘 새겨 들으십시다. 이런 거에 힘쓰다가 여기 힘 빼면 골 때리는 일 벌어져요. 차라리 아예 날리고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이거에 괜히 힘쓰다가 이런 거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막 따지고 있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이 원자에 관한 법칙이 있었더래요 하고 진짜 힘써야 하는 부분은 이거라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자,
먼저 외워줍니다.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기체는 동원동합 동부피의 동수다 그랬어요. 모든 기체는 동원동합 동부피의 동수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한다. 그렇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체니까 기체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2 기체든 O2 기체든 헬륨 기체든 등등등등 기체라면 전부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체의 종류에 상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기체가 되더라도 기체라면 다 적용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몇 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0도씨. 동화,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 1기압 1atm이라고 쓸게요. 부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학에서의 부피 22.4리터. 22.4리터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22.4라는 숫자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 동수, 같은 수,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겁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거 갖다가 우리는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불러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갖다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숫자까지도 외워줄까요? 0도씨 1기압 22.4리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아보가드로 수. 0도씨 1기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STP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드 프레셔. 그래서 표준 온도 압력이라 불러서 STP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0도씨 1기압을 STP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단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개념을 깨우치셔야 돼요. 모든 기체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리퀴드나 솔리드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체에만 적용시켜야 되고 기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라 하셨죠. 어떤 기체가 됐든 그 기체의 종류를 관계하진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동원동합 동부피의 동수 0도씨 1기압 20.4리터 속에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적어놔 주시겠어요? 없으니까 서브노트에. 자, 이 용기 속에 A라는 기체 있고 B라는 기체 있습니다. 온도는 얘도 0도씨고 얘도 뭐 한 2기압쯤 된다고 치고 얘도 한 10리터쯤 둘 다. 자, 온도, 압력, 부피가 동일합니다. 얘는 0도씨 한 2기압쯤 된다고 한 10리터쯤 됐다고 칩시다. 부피가 이만큼 10리터 용기 속에 A하고 B가 들어가 있어요. A와 B의 분자 수는 어떨까요? 분자 수는 A와 B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겠니? 어떨 것 같아요? 같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같아요? 예.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 같으면 분자수 같다 이거예요. 분자수가 몇 개인지는 계산을 해보면 아는 거고 그 계산을 해보면 아는 건데 그거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 같으면 분자수 같아야지 뭐. 왜 이거잖아요 개념이. A도 기체, B도 기체, 기체에 적용되는 거고 기체의 종류에 관계하지 않고 동원동합 동부피에 같은 수라 그랬어요. 0도씨 1기압 20.4리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 그랬으니까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 같으면 같아야 되겠죠. A와 B의 질량은 어떨까요? A하고 B의 질량은 같다, 다르다? 질량은 다른 것이죠. 왜? 분자량이 다르니까. A와 B는 다른 놈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다릅니다. 이 개념을 지금부터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밑에 있는 몰이라는 거거든요. 화학 공부할 때 제1바 따르다가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 철저하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이해하시자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몰이란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몰. 화학 공부할 때 몰 농도, 몰랄 농도, 뭐,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지거든요.
헷갈리는 첫 번째,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안 헷갈리도록 하시자고요. 여기 잘 집중하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연필 한 다스 몇 개입니까? 12잖아요. 연필 한 다스는 12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담배 한 갑. 지금은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담배 한 갑. 20가치가 들어있습니다. 20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담배 한 갑 속에는 20가치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다스라는 글씨와 갑이라는 글씨를 보고 20이라 12이다 20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떠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꽃감 한 접은 몇 개입니까? 100개입니다. 100개. 꽃감 한 접 100개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그건 몰라도 괜찮고요. 다스라는 글씨와 갑이라는 글씨를 보고 12나 20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 몰이란 것은요, 1몰은 숫자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아보가드로수라고 부르는 숫자가 바로 몰입니다. 1몰은 숫자라고요, 숫자. 1몰은 숫자의 개념이다.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나중에 몰롱도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십시오. 1몰이라는 개념은 숫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부르는 숫자더라 이겁니다. 이 몰이라고 부르는 개념은요, 솔리드든 리퀴드든 가스든 갖다 상관하지 않아요. 자, 돼지 1몰은 돼지 몇 마리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말입니다. 말하자면 돼지 1몰이 지구상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돼지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의 1몰이다. 그럼 몰의 한 알갱이가 몇 개 있다? 그 알갱이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이 있다. NA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더라. 이 개념이라고요. 몰의 개념은 뭐라고요? 숫자. 됐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O2 분자량은 얼마라고 합니까? 분자량은 O2 가스의 분자량을 얼마나 그래요? 32g 이렇게 부르거든요. H2 분자량은 2g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우는 원자량이잖아요. HG. 이건 원자량인데 이 200.6이거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강의하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NaCl 같은 놈은 58.5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 원자량,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분자량, 이건 원자니까 원자량, 이건 화학식이니까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질량이 산소가 32g, 수소가 2g, HG는 200.6g, 그 다음에 NaCl은 58.5g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산소가 32g이에요? 얘보다 무거워요, 산소가? 그러면 우리가 산소 32g짜리면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떠 있는데 산소가 가라앉아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32g, 2g, 200.6g, 58.5g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이게 산소 한 개의 질량이 아니라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인 몰 질량이라는 겁니다. 몰 질량, 1몰의 질량이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몇 개가 모이면 몇 개라 그랬어요? 아보가드로수라면서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모이면 그만큼이 모였을 때 그때 질량을 측정해 보면 32g이더라 이 얘기고요. 수소는 그만큼 모였을 때 2g이더라 이 얘기고요. HG는 그게 200.6g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몰 질량을 부르는 이 개념은 1몰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며,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이 몰 질량인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이건 화학식량이라고 하거든요.
화학식량일 때는 몰질량이다라고 부르는 개념이라고요. 알아듣는 거 이 정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소, 기체 한 개의 질량은 몇 그램? 한 개의 질량은 몇 그램입니까? 몇 그램일까요? 몇 그램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수소기체 한 개의 질량은 몇 그램이겠습니까? 그러면 작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가 있네요. 수소란 것은 분자량이 2g이군요. 이 2g이 몇 개의 질량이라고요? 1몰의 질량이라고요. 1몰의 질량이니까 몰 질량이라고요. 몇 개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2g을 나타내는 놈이다. 이기가 수소거든요. 그잖아요. 1몰의 질량만큼의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다. 그랬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2g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뭘 물었어요? 그러면 한 개일 땐 질량이 얼마니라는 비례값 이건 계산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1몰은 무슨 개념이나? 몰은 숫자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의 개념이다. 고체, 액체, 기체를 불문하고 다 적용한다. 돼지 1몰은 돼지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마리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거 생각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도 적용한다는 개념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1몰의 질량인 몰질량은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이다 이거고요. 이거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O2 16g은 몇 몰? O2 16g은 몇 몰입니까? 몇 몰? 0.5몰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게 지나갔을 겁니다. 산소란 놈은 1몰일 때 32g이니까 1몰이 32g이니까 얘는 16g이니까 얘는 X몰이다 해서 이 X값이 0.5몰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O2 16g 하면은 몇 몰입니까? 하면은 그냥 0.5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값은 얼마나 나왔냐면 32분의 16 하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0.5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 이거 갖다 기호로 씁니다. 몰은 기호로다가 보통 N이라고 쓰거든요. 몰은 기호로 보통 N이라고 쓰거든요. 자, 이 16은 주어진 현재 질량이죠. 현재 16g이 몇 몰입니까? 그랬잖아요. 현재 질량은 웨이트, 그래서 W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32는 의미하는 게 뭐죠? 분자량이죠. 분자는 몰레큘러 웨이트, 그래서 라지 M이라는 보통 기호로 쓰거든요. 그러면 기호로다가 쓰게 되면 N은 이렇게 쓰겠네요. M분의 W입니다. 라고 쓰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현재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옵니다. 이기네. 그죠? 현재 주어진 질량을 그 화합물의 그 분자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는군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공식은 안 외워도 될까요? 이런 공식은 안 외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N은 N분의 W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이거 바뀌는 건 여러분들은 수학 잘 하시니까 하잖아요. W는 뭐예요? N은 N분의 W인데 W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미분입니까 이게? 그냥 곱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W, 자, 질량 구하고 싶을 때 몰수 있습니다. 뭐 곱하면 될까요? 당하면 가슴 아픈 겁니다. 알겠죠? 몰수를 구해냈어요. 근데 질량 구하고 싶어요. 뭘 곱하면 돼요? 하면은 분자량 곱하면 돼요. 그때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가슴 아파.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 되는 거예요. 문워크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못 붙습니다.
붙습니다. 빨리 붙읍시다. 5개월 만에 틀고 빨리 저 2차 공부하세요. 선택 과목 요즘엔 뭐 예스와 노라면서요. 요즘에 선택 과목이 예스. 그래서 내 변리사 다시 하려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를 토익을 700을 못 넘기겠고요. 결정적으로 그게 제일 나를 가로막고, 두 번째는 나는 선택 과목이 최고 강점 아니에요. 내가 유기화학 택하면 나는 무조건 1등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은 내가 항상 어느 시험을 봐도 내가 90점 받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이 예스와 노라네? 그러면 이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리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한 3년 전에 조금 내가 심심풀이를 했던 것이 떠올라서. 근데 영어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토익을 700을 넘는 이 놀라운 학생들이 그게 5개월 남았는데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조건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칠판 관계상 한번 지워야 되기 때문에 설명 다시 한번 갑시다. 1몰은 숫자, 알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부르는 숫자. 2몰은 2 곱하기 그만큼의 숫자. 이렇게 되겠죠? 고책직접 불문합니다. 몰 질량, 1몰의 질량이라는 것은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 양인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화합물이 주어지고 그 현재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거 갖다 N은 N분의 W다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STP의 기체일 때 STP 0도씨 1기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체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O2 기체, 이게 0도씨 1기압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11.2리터는 몇 몰입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예요? 0.5몰입니다. 라고 이미 나오고 있죠. 그죠? 왜 그래요? 1몰일 때 22.4리터니까 왜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요. 그죠? 0도씨 1기압 1몰일 땐 22.4리터다라는 게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면 11.2리터는 0.5몰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자, 이건 머릿속에 또 뭐가 지나갔냐면요. 이게 지나간 거예요. 1몰일 때 STP의 기체는 22.4리터니까 11.2리터란 것은 0.5몰일 거다. 이 개념이 지나가 준 거예요. 그죠? 그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말하느냐? 현재 주어진 부피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22.4로다가 나누어주면 몰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이거를 적용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적용시켜 주려면 STP의 기체여야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부피를 뭐로 나눠주면 22.4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는 이 개념을 갖다 적용시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STP의 기체여야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캐캐묵은 고조선 때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중에요. 여러분들 시험 기출문제 중에 고조선 시절에 약 3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물 1.8리터는 몇 몰입니까? 라고 시험에 떴어요. 캐캐묵은 고조선 시험,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중에 이게 떴다고요. 이게 공부가 굉장히 미흡한 수험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1.8리터 와서 나 미치겠네. 공부가 덜 된 수험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덤벙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좀 알면은 굉장히 과시하는 면도 있거든요. 현재 부피가 딱 주어졌어요. 떠오른 게 이게 딱 떠오른 겁니다. 현재 부피를 22.4리터로 나눠주면 몰수 나온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1.8리터를 22.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손으로 계산하자니 짜증이 납니다. 이게 손으로 바로 계산이 됩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지문을 뚝 보니까 이게 관련된 지문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죠. 물. 리퀴드입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뭐만 적용시킨다? STP 기체만 적용되는 원리를 액체 갖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만약에 지문에 갖다 놓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슷한 값을 계산기 뚫겨갖고 지문에 채워놓자. 거의 10명 중에 5명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개념이 헷갈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요? 1.8리터는 1800ml 맞습니까? 1.8리터는 1800ml 맞아요. 물의 밀도는요. 밀도 1은 1g/ml거든요. 1ml가 1g이에요. 물은 밀도 4도씨에서는 1g. 이건 상식의 범주로 알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ml는 1800g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질량이 있습니다. 현재 질량을 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량으로 나누어라. 분자량이 물의 분자량 얼마요? 18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18에서 100몰 하고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몰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수험생이 의외로 지각이 많더라. 왜? 개념이 헷갈리니까. 기체에 적용되는 원리를 액체에 갖다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거기 뭐를 갖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빼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바로 갑시다. 다이렉트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피 대 ST, 물론 이건 STP 가스입니다. STP 가스 상태에서 부피 대 질량이다. 라는 식을 갖다 비례식을 줘줬어요. 부피 대 질량이다. 라는 비례식을 줬습니다. 근데 그때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다. 그럼 그때 질량은 뭐겠니? 얘기입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화학은 몇 가지만 외워주면 나머지 전부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가지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이해로 가면 됩니다. 자, 부피 대 질량인데 그때의 부피가 하필이면 22.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뭘까요? 이겁니다. STP 가스에서. 그때의 부피가 20.4리터면 20.4리터는 몇 몰이에요? 1몰의 부피죠. 그러면 그때의 질량은 1몰의 질량이겠죠. 1몰의 질량이니까 분자일 땐 분자량이 되겠죠. 관계식 아니에요, 이게. 관계식이잖아요, 그냥. 밀도 D란 것은요, 밀도 D,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의 개념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의 개념이거든요. 자, 논리적으로 가보십시다. 부피가 22.4리터라면 질량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피가 22.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볼 거나 있나요? 분자량이겠죠, 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STP 가스에서 밀도를 준다는 것은 뭘 준 거하고 똑같다. STP 가스에서 밀도를 준다는 건 뭘 준 거하고 똑같다. 분자량을 준 거다 이거죠. 왜? 22.4리터만 곱하면 분자량 나오니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이 식은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이해합시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밀도 D는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그때 부피가 얼마라고요? 만약에 22.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일 것이다. 그럼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요. 그죠? 자연스럽게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르르 나가다가 밀도는 하고 줬어요. 그러면 어머 나 분자량 준 거네. 그때 뭘 봐야 돼요? STP냐 가스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알겠죠? 0도씨 1겹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되고 기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밀도를 준 것은 결국은 분자량을 준 것이다. 뭘에 관한 개념 됐습니까? 이게 47의 기출문제가 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47이니까 약 10년 전이네요. 그죠? 그때 한번 떴었던 요 개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물은 이게 이제 오늘 한 것 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몰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아니, 분자가 아닌 거. 분자가 아닌 건데, 자, 뭐 개념 뭐 몰라도 괜찮거든요. 자, 그냥 우리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거기는 뭐 줄을 멋지게 잔뜩 써 있는데, 이온결합성 물질. 그 다음에 금속 원자결정. 뭐 대표 주자가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온결합성 물질, 금속 원자결정은 이런 것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아니다. 끝. 이온결합성 물질, 거기에 뭐 이상한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시간 낭비니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만 합시다. 분자가 아닌 건 뭐뭐 있을까요? 이온결합성 물질, 원자결정, 그 다음에는 금속 같은 놈은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 같은 놈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NaCl 같은 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58.5는. 화학식량이라 그랬죠. 화학식량이라 불렀지 분자량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훅 하고 넘겨주는 센스 됐지요. 요거 설명하려면 또한 20-30분 걸리는데 쓸데없어서 그래요. 됐죠? 한 장 탁 넘겨주십니다. 뭐 있습니까? 분자에 관한 법칙 중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2번 나왔습니다. 41에 45에. 2번 나왔어요.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예를 들면 개념이 뭐냐? H2 가스와 O2 가스가 반응해서 H2 가스가 된다. 이런 반응식을 완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 기체가 된다. 이때 앞에 있는 계수의 B가 2대 요건 1이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대 얘는 2죠. 앞에 있는 계수비가 2대 1대 2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의 앞에 있는 계수의 비인 2대 1대 2가 의미하는 바가 이게 뭐냐? 몰수의 비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2몰은 1몰과 반응해서 수증기 2몰을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입니다. 몰수니까 몰은 곧 개수죠. 개수니까 곧 뭐하고 똑같으냐? 당연히 분자수의 비와 똑같을 겁니다. 몰은 개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수소 10개는 산소 5개랑 반응해서 수증기 10개를 만들어내요. 이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앞에 있는 계수의 비 2대 1대 2가 몰수의 비, 분자수, 개수의 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개는 5개랑 반응을 하여서 얘 10개를 생성시켜 줍니다.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몰수의 분자수의 비까지는 이건 고체액체 기체를 불문하고 다 맞아요. 고체액체 기체를 불문하고 다 맞는데 기체 반응 법칙은 뭐냐? 이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부피의 비도 된다는 겁니다. 기체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부피의 비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의 비도. 이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2대 1대 2라고 부르는 이 계수의 비가 부피의 비도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새기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느낌으로만 가졌다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면은 너무 쉬운 거 틀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약간 새겨야 돼요. 새겨주세요. 앞에 있는 계수의 비 2대 1대 2 맞죠?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이때 2대 1대 2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하면은 몰수의 비.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얘가 4몰 있으면 얘는 몇 몰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까? 2몰까지 반응할 수 있고 얘는 4몰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분자수의 비. 얘가 만약에 100개 있으면 얘는 몇 개랑 반응할 수 있을까요? 50개랑 반응하는 거고 얘는 몇 개 생성되는 겁니까? 얘기해요. 100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2대 1대 2거든요. 그죠? 자, 이게 곧 부피비도 됩니다. 뭐일 때? 기체라면.
자, 갑니다. 10리터가 있으면 H2 가스가 10리터가 있으면 O2 가스는 몇 리터랑 반응하겠어요? 5리터랑 반응해서 수증기 몇 리터? 10리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 기출은 뭐라고 떴냐? 1리터의 P4와 6리터의 수증기가 반응해서 4리터의 6리터의 수소가 반응해서 4리터의 포스핀이 생성되었다. 포스핀의 분자식은 하고 떴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포스핀, pH 쓰는 걸 못 푸네. 아니에요. 1리터의 P4와 6리터의 수소가 반응해서 4리터의 포스핀 기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반응식을 쓰면 P4 앞에 1리터니까 1이죠. 6리터의 수증기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4리터의 포스핀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4리터의 포스핀 되니까 포스핀에는 P가 하나가 있어야 여기 4개, 여기 4개가 되겠죠. P 4개, 여기 P 4개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수소 원자로 따지면 12개니까 여기는 수소 원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는 pH 3여야지만 4, 3, 12, 12가 딱 맞겠죠. 그러니까 포스핀은 pH 3구나라고 해서 이걸 찾아내라는 게 변리사 시험 기출문이었다고요. 난이도 0입니다. 0. 이런 건 안 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는 순간에 기체 반응의 법칙에 관한 얘기네 라고선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틀리면서는 이제 맞출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어느 책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지 이런 말이 어느 책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공부를 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시험 문제하고 내용하고를 따로 노는 겁니다. 맨날 기체 반응이 없지, 기체 없지, 이러다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화학 공부에서는 이해와 더불어 아주 사소한 응용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응용력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응용력인 것이거든요. 너무 고난이도의 문제 푸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틀린다고 치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 정도의 응용력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앞에 있는 개수비가 1대 6대 4가 의미하는 바가 당연히 얘는 상태가 뭐 해야 된다? 기체, 얘는 상태가 뭐 해야 된다? 기체, 얘는 상태가 뭐 해야 된다? 기체면 1대 6대 4가 바로 부피에 비도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이죠. 알아듣는 거 되겠는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단원 그 밑에 있는 거 명명법 지웁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2단원 끝 하고 넘어갑니다. 자,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몰하고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반응 법칙입니다. 몰. 자, 정리합니다. 1몰은 몇 개? 6.1 곱하기 10의 입소수계 솔리드 리퀴드 가스를 부르면 돼지 1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인 몰 질량은 원자일 땐 원자량, 분자일 땐 분자량, 화학식일 땐 화학식량. 현재 질량 W가 주어질 때 몰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량으로 나누어라. 만약에 원자가 주면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화학식이 주어지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뭐 그거야 뭐 그 정도 응용은 가능하겠지요. STP 가스일 때 현재 부피를 몰로 바꾸는 방법은 22.4로 나누어라. 다만 그때 적용시키려면 STP냐 가스냐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피 대 질량인데 그때의 부피가 22.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일 것이다.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때의 부피가 22.4리터라면 그때의 질량은 분자량일 테니까 밀도를 준 것은 분자량을 준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왜? 분자량은 밀도 곱하기 22.4리터만 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자량 얼마 하고 줄 리가 없다. 밀도 얼마 하고 준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기체의 분자량을 준 것과 동일한 개념일 테니까
앞에 있는 계수의 비,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도 된다.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시험에 뜹니다. 뜨면. 이런 식으로 뜰 때 이런 말이 일반학 책에서 찾는 걸 기대하면서 일반학 중달이나 옥스톱이라든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읽어보십시오.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개념을 이해해서 그 개념대로 풀어라라는 것이 화학인 거지 국사처럼 몇 년도 가보경장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화학은. 민법은 특허법은 암기하면 돼요. 그죠? 법조문 다 외우면 됩디다. 그냥. 솔직히 그건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앉아갖고선요. 진짜 엉덩이 즐기면 끝납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민법이나 특허법을 그것만 한다면 저도 할 자신 있습니다. 이 나이 먹어도 눈 침침해도.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여기서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31살은 넘었지 않습니까? 묻지 마. 이 나이를 먹어도 하려면 합니다. 진짜 눈이 이제 침침해서 책을 못 보겠고요. 1시간만 봐도 허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이제. 그리고 정말 책이 헛돌아요. 헛돌아요. 책을 내가 집중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헛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민법 특허법을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앉아서요. 엉덩이만 질기게 붙여서 앉아 있으면 승부 볼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이렇게 문제가 적용되었을 때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해는 암기를 잘하면 이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A4지에 정리하여서 암기를 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해도 쉬워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3단원입니다. 14페이지예요. 자, 거기 보면 3단원이 자, 첫 번째 뭐냐? 비정계수법이라는 것이 있죠. 반응식 완결하는 방법입니다. 반응식을 어떻게 완결해 주느냐? 미정계수법인데요. 거기 보면은 자, 반응식은 뭐 예를 들면 C2H6 O2가 반응해서 CO2하고 H2가 된다. 이 반응식을 완결 지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식을 완결 지어 봅니다. 몇 회에 떴냐? 48회 기출문제네요. 10년 전 기출문제군요.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때 이거 갖다 암산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그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가봅시다. 반응식 완결은 시험 문제 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얘가 뜰 수도 있고 얘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뜨는데 내일 가르쳐드리는 산화수법 반쪽 반응 방법의 반응식 완결은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식 완결 앞에다가 임의의 계수를 집어넣습니다. A, B, X, Y라고 합시다. 임의의 계수를 갖다 A, B, X, Y라고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 X가 얼마, Y가 얼마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탄소에 대해서 갑니다. 탄소는 EA죠. EA. EA는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지? CO2에 탄소가 있죠. 그러니까 EA는 X죠. 수소에 대해서도 한번 가볼까요? 수소에 대해서 가면 6A죠. 6A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EY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산소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죠. 이거잖아요. EB는 산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E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EX죠. EX 플러스 여기에 Y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가능합니까? AB, XY라는 임의의 기호를 집어넣고 각각의 원자에 대한 반응식과 완결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 일러 놓으십시오. 예를 들면 A가 1이다. A 이꼴 1이다 라고 한다면 X값 결정났죠? A가 1이니까 X값은 2가 되겠고요.
A가 1이니까 Y 값도 결정났죠. 3일이겠고요. 그럼 B 값도 결정났죠. B는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2분의 7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갖다가 1, 2, 3, 2분의 7을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대입해 주면 요건 1, 2분의 7, 이게 2, 이게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가 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없애는 방법은 전보다 2를 싹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2를 다 곱해버리면 답 나오겠죠. 자, 이거 앞에는 얼마? 2. 이건 얼마? 그냥 7. 이건 얼마? 4. 이건 6. 이런 식으로 반항식을 완결 짓는 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정계수법 반항식 완결 짓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게 48의 기출문제였었어요. 점수를 주려고 교수님이 낸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 틀리면 맞출 건 없어져요. 이 정도는 너무너무 쉬워서 이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일 하는 산화수법 반쪽 반환 방법은 작년에도 떴고 무지하게 유력하거든요. 올해도. 올해 내년인가요? 내년 2월 달이죠. 내년 2월 달도 무지하게 유력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수비 2대 7대 4대 6 의미하는 바는 앞에 있는 기수비 2대 7대 4대 6 의미하는 바는 몰수입이 분자수입비는 무조건 맞다.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100개 있어. 아이고 숫자가 2대 7대 4대 6이라서 말하기가 좀 힘들다. 자, 그냥 2몰 있어. 몇 몰과 반응하니? 7몰과 반응해서 몇 몰 생겨요? 4몰 생기고 얘 몇 몰 생겨요? 6몰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기체라면 의미하는 바는 2대 7대 4대 6은 부피비도 된다. 이 얘기가 된다는 것이라고요. 일단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제는 얘를 이용해서 양론으로 갑니다. 양론으로 가는데 요게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3년에 이제 한 번씩 나오고 57회, 58회가 제 기억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9회인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가능성이 50%입니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원래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이 분위기 험악함이 뭐죠? 하여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양론으로 갈게요. 알겠지? 자, 교재 좀 펴보실래요? 교재가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교재 좀 펴주십시오. 교재 29페이지 좀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양론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가 화학, 양론, 화학, 계산 이렇게 써 있죠. 29페이지에. 자, 지금 알려드린 부분이 29페이지 교재 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A4지에다가 옮겨 적을 때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건 다 적어 놔야 돼요. 알겠죠? 자, 거기 보면은 반응식을 하나 딱 줬어요. C2H4, HCl에서 기체. 그다음에 C2H5Cl. 자, 얘가 분자량은 이건 28이고요. 분자량은 주겠죠. 이건 36.5고요. 분자량은 당연히 제시해 줍니다. 분자량을 갖다가 뭐 수소의 원자량은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에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 탄소, 수소 이 정도는 안 주더라도 뭐 Cl 정도 되면 줍니다. 35.5인데 수소가 1이니까 36.5인데 이 정도는 원자량을 줘요. 알았지?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너무 이런 것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얘가 15g 있으면 얘는 몇 g까지 반응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15g 있으면 HCl은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people,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뭐 화학에 대해서는 담쌌어요 하는 people, 어떻게 푸느냐? 앞에 기수비가 1대1이다? 그러니까 15g이면 15g하고 반응해야지 뭐. 이게 담싼 겁니다. 그냥 화학을 그냥 아예 그냥 손을 놓으셨어요. 그냥.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게 만약에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내년 1월 달쯤 됐는데 그때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때는 화학은 그냥 일자로 긋는 게 속편합니다.
일렬로 긁는 게 속편하고 그 정도 수준은 1월 달쯤 되면 그럴 일이 없겠죠. 15g이니까 15g. 왜? 1대1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계수비는 뭐라고요? 몰수입이라고 그랬지 질량비라고 그랬나요? 언제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얘 1몰은 얘 몇 몰과 반응해야 되니? 1몰과 반응해야 됩니다. 1몰은 그게 몰비예요. 1대1의 의미성은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라 그랬지 질량비란 말은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 1몰은 얘 1몰과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 1몰의 질량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분자량 28g은 얘 1몰의 질량입니다. 이젠 얘 1몰의 질량이니까 몇 g이에요? 36.5g과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요? 그럼 비례식이잖아요. 그러면 15g일 땐 얘는 몇 g까지 반응하느냐? 이건 비례식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기 이렇게 뭐 계산기 두들기면 되겠죠. 뭐 저기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안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안 나오고 손으로 풀 만큼 나와요. 손으로 풀 만큼 나와주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푸는 방법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15g이니까 15g과 반응한다 이렇게 풀면 이건 진짜 완전히 놀라운 비풀입니다. 왜? 앞에 있는 계수의 비가 1대1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 몰수의 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몰수의 비를. 그러니까 얘 1몰은 얘 1몰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1몰의 질량은 28g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28이니까. 그리고 얘 1몰의 질량은 36.5g입니다. 왜? 얘 1몰의 질량은 36.5g이니까. 그러면 얘가 15g 있으면 몇 g까지 반응할까요? 라는 것은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양론이란 겁니다. 이게. 양론, 즉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점프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제 3.1입니다. 교재 펴보세요. 교재 30페이지 펴보십시오. 교재 30페이지 펴보면 자,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용도가 사용되는 무색액체인 아세트산 에틸은 상업적으로 아세톤과 에틸 알코올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반응의 수득률이 87%일 때 45g의 아세트산으로 덮게 되는 아세탄 에틸은 몇 g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수득률을 이용해서 양론을 한 단계 점프 시켜주는 겁니다. 분자량은 줍니다. 아세트산은 분자량은 60이고요. 여기 아세탄 에틸은 분자량은 88입니다. 분자량은 제시해줘요. 알았죠? 분자량은 주니까 분자량은 뭐 탄소, 수소, 산소로다가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십니다. 자, 이게 이제 아세트산이고요.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에탄올과 반응해서 에틸아세테이트가 되고 물이 되는 반응입니다. 유기화학에서 엄청 유명한 피셔 에스터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반응이에요. 엄청 유명한 반응이고 반응 정도 알아주면 참 좋겠어요. 이 반응이 별도 시험에 기출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세트산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에스터와 물을 만들어주는 반응입니다. 작용기 알고 있습니까? 특강 들으신 분들은 카복실릭 애시드, ROH 알코올, R 카보닐의 OR 에스터 물.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와 알코올이 반응해서 에스터와 물을 생성시켜주는 아주 유명한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 자체가 기출에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NMR로 준 다음에 혹은 IR이나 준 걸 준 다음에 알코올과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떴어요. 알코올과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이 이게 어느 책인지 몰라도 어느 책에 있는 그걸 갖다가 제가 좀 약간 각색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이 정도는 내도 되겠다 싶어서 내신 것 같아요.
자, 얘가 분자량이 88이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60이고요. 얘가 88입니다. 자, 거기 보면 수득률이 87% 그랬어요. 자, 수득률이란 것은 뭐냐면요. 수득률이란 것은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냥 개념상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100g까지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90g 얻었더라. 그러면 수득률은 90%죠, 뭐. 그죠? 이론적인 양분의 실제 얻은 양 곱하기 100, 이것을 갖다 수득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87%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5g의 예로부터 얻게 되는 얘는 얼마냐? 이거 갖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푸는지.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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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그러면 얘 1몰은 얘 몇 몰을 생성시켜야 정상입니까? 앞에 있는 계수의 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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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니까 얘 1몰은 얘 1몰을 생성시켜 주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얘 1몰이 얘 1몰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적인데 얘 1몰의 질량은 얼마냐 그랬냐면은 분자량이니까 60g이고요. 그러면 60g은 얘를 갖다가 몇 g을 생성시켜 줘야 되느냐? 얘의 1몰의 질량이지요. 얘의 1몰의 질량은 88g이거든요. 그러면 얘 1몰인 60g은 88g의 에틸 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45g에, 그래서 얘가 45g에 로부터 몇 g까지 얻을 수 있느냐라는 X값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건 계산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이게 몇 g이냐면은 숫자가 못 외우고 있네. 66g인가요? 66g일까요? 자, 66g이 의미하는 바를 말로 해봅니다. 66g이 의미하는 바를 말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십니다. 얘 1몰은 얘 1몰을 생성시켜준다 그랬어요. 왜? 앞에 있는 기수비가 1대 1이니까. 얘 1몰의 질량은 60g이고요. 왜? 분자량이니까. 또 얘 1몰의 질량은 88g입니다. 왜?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60g은 88g을 생성시켜야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45g이 반응할 때는 그땐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66g이라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례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66이 의미하는 바는 이론적인 양이에요? 실제 얻은 양이에요? 그러죠? 이론적인 양이죠. 계산에 의해서 풀 수 있는 이론적인 양이죠. 그러면 수득률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여기에 87%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인 양이 얼마예요? 66분의 실제 얻은 양은 87%의 수익일 땐 얼마겠느냐라는 X값은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계산기 두들기면 몇 g까지 얻을 수 있더라. 87% 수익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양론을 수득률을 이용해서 한 단계 점프시킨 겁니다. 양론을 수득률을 이용해서 한 단계 점프시켜 놨다 이거예요. 오케이? 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몰수의 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땐 부피비. 기체변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이걸 바보처럼 60g이니까 60g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이건 화식도 모르는 피플입니다. 얘 1몰의 질량은 60이지만 얘 1몰의 질량은 8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1몰은 60g이면 얘 1몰이 생성되니까 88g이 얻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5g이 반응할 때 얘는 비례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이때 얻어지는 값은 이론적인 양인데 이론적인 양이 66일 때 실제 얻은 양은 얼마냐? 87% 수득률이면. 그러면 이건 계산기 두들기면 얼마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건 뭐 57g 이건 뭐 숫자 계산기 안 두들겨도 되겠죠.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3-2, 3-3 문제는 다 지웁니다. 하지 마세요. 원래 이거 하나 정도는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2개를 다 하고 싶었는데 2개를 다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을 여러분들이 허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서 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시간 허비할 게 아니라서 이건 다 지워드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하고 서브노트 한 장 넘겨보시면 15페이지, 서브노트 15, 교재 32페이지에 있는 한계 반응물 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1, 2교시를 떠들었나 보다. 한계 반응물. 요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단독으로 한 문제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이미 2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인 51회 기출입니다. 최근 51회 기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뜰 수 있고 잠시 쉬었다가 또 요거 15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